아가, 이게 우리 집 피에서 나온 애냐? 머리칼이 누렇고 피부는 백인 같고. 이게 말이 돼? 유진은 깜짝 놀라 아기를 품에 안았어요. 어머니, 그럴 리가요. 그냥 햇빛 때문이에요. 햇빛? 내가 날 속이려 들어? 내가 영어 유치원 선생 하던 때부터 알아봤어. 밖에서 남자들하고 어울릴 때부터 의심했지. 그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닥쳐. 도현이가 의사인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천한 일을 계속했니? 어머니, 내 체면이 다 땅에 떨어졌어. 너 같은 신데렐라를 며느리로 들인 내가 바보지.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 울음은 마치 진실은 나중에 말할게요라는 듯 들렸죠. 그날의 고함은 집안의 마지막 온기를 앗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보다 훨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누가 잘못한 걸까? 누가 먼저 믿음을 놓았을까? 그날의 진실은 이제 막 깨어나는 봄과 함께 시작됩니다. 초겨울 바람이 불던 오후, 시골 고등학교 앞 노점에서 붉은 국물이 끓고 있었어요. 유진은 낡은 천막 안에서 손끝으로 떡볶이를 저으며 조용히 말했죠. 조금만 기다려, 금방 익는다. 그 옆에서 금발머리의 작은 아이가 엄마를 바라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맘, it smells good. 유진은 미소로 답했어요. 그래, 조금만 더 끓으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학생 몇 명이 지나가며 속삭였어요. 저 여자 그 외국 애랑 사는 미혼모래. 전에 영어 유치원 선생이었대. 근데 백인 애 낳고 쫓겨났대. 유진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떡볶이를 젓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속에서 그녀의 지난 세월이 희미하게 비쳤죠. 세상은 냉담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매일 다른 모양으로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녀는 아이 손을 꼭 잡고 동네를 옮겨다니며 살았어요. 월세 밀려 쫓겨난 날도 있었고 밤새 천막을 걷어야 했던 날도 있었죠. 그럼에도 아이는 늘 웃었어요. 엄마, 나 크면 의사 될래요. 그 말에 유진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눈가가 젖었어요. 그래, 내가 꼭 그렇게 돼야 해. 엄마가 못 가진 이름을 너는 가져야 하니까. 그녀의 눈동자엔 희미한 미소와 견딜 수 없는 슬픔이 함께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문을 닫으며 유진은 조용히 속삭였죠. 이제 정말 다 잊을 수 있을까? 하지만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가 숨기려 한 과거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의 입에서 떠돌고 있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지금 이 떡볶이 천막 앞의 여자 유진의 이야기입니다. 한때 영어 유치원 교사였고 한 남자의 아내였으며 의사 집안의 며느리였던 여자. 그녀는 어떻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을까요? 이제 이야기는 그 모든 일이 시작되던 10여 년 전 봄날로 되돌아갑니다. 결혼 1년 차 봄. 아직 신혼이라 하기엔 공기가 차가웠어요. 식탁 위엔 소고기국이 식어가고 시어머니의 시선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유진아, 그 유치원 일은 언제까지 다닐 거냐? 조금만 더요, 어머니. 아이들 영어를 가르치는 게 즐거워요. 즐거워서 체면을 깎아먹겠단 거야? 도현이가 의사야, 의사. 그런 며느리가 영어 유치원 선생이라니 사람들이 뭐라 하겠니? 유진은 억눌린 미소로 대답했어요. 저도 일하고 싶어요. 그냥 제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요. 그 자리라는 게 뭐니, 밥벌이야? 도현이 벌이로도 모자라? 어머니, 그만하세요. 도현아, 넌 조용히 해. 이 집에서 체면이란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그날 저녁 국은 다 식었고 세 사람의 대화는 한 줄도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도현은 병원 회식이라며 늦게 들어왔어요. 옷엔 술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죠. 오늘도 회식이었어요? 응, 접대 있었어. 요즘 너무 자주 늦어요. 그럼 어쩌라고? 내가 놀다 오는 줄 알아? 그냥 걱정돼서요. 걱정 말고 자라. 의사 아내면 그 정도 이해는 해야지. 그 말에 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도연은 매일 밤 술에 기대 살았어요. 그의 향수 냄새가 바뀔 때마다 유진의 마음은 조금씩 무너졌죠. 며칠 뒤 시어머니가 불쑥 찾아왔어요. 손엔 반찬통이 들려 있었죠. 아가,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말랐니? 도현이 밥은 챙기고 다니냐?
네, 어머니. 그런데 그 유치원은 아직도 다닌다며? 네. 아이들이 절 좋아해서요. 좋아하는 게 다야? 이제 그만둬라. 남편 눈치 좀 보란 말이야. 어머니, 저도 제 일 있어요. 그게 내 잘못이지. 결혼했으면 일보다 가정을 지켜야지. 그래서 애도 못 가지는 거야. 유진은 손끝으로 앞치마를 꽉 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끝내 흘리지 않았죠. 죄송해요, 어머니. 그 말은 싸움이 아닌 생존이었어요. 밤이 깊어지면 유진은 늘 침대 옆 거울에 비친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 거울 속엔 점점 멀어지는 얼굴이 있었죠. 여보, 오늘은 술 좀 그만 마셔요. 나도 힘들어. 왜 이렇게 피하고만 있어요? 그만 좀 하자. 나까지 몰지 말고. 도연의 눈엔 피곤함보다 회피가 가득했어요. 그가 등을 돌리면 유진은 그 등 뒤로 말하지 못한 울음을 삼켰죠. 결혼 3년 차 봄, 유진은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남편분 무정자증입니다. 의사의 말은 짧았지만 공기 전체가 멈춰버린 듯 했어요. 유진은 손끝을 떨며 도연을 바라봤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도가 가능해요.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한참 침묵했어요. 그날 밤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아가, 내가 미안하다. 그동안 너만 탓했는데 내가 몰랐구나. 유진은 잠시 눈을 감았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우리 다 잘 될 거예요. 그 말엔 아직 희망이 섞여 있었지만 그 희망이 오래가지 못하리란 걸. 세 사람 모두 몰랐습니다. 서울대병원 진료실. 하얀 벽엔 아무 그림도 없었어요. 의사의 말 한마디가 공기마저 멈추게 했습니다. 남편분, 정액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정자증이십니다. 의사의 말이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크게 들렸어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고 도연은 고개를 숙였죠. 그래도 방법은 있습니다. 인공수정 시도로 임신이 가능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도연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날 밤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그동안 너만 탓했는데. 유진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 알았으니까요. 짧은 미안함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함은 오래가지 못했죠. 그해 봄 병원 복도엔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어요. 유진은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의 안내를 받으며 복도로 걸었습니다. 이번엔 약을 조절해서 시도해보죠. 의사의 말에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연은 옆에서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괜찮아요. 우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시술은 조용히 끝났지만 결과는 실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도도 같은 결과였습니다. 착상이 안 됐습니다. 간호사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죠. 세 번째 시도를 앞두고 두 사람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창밖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유진은 의자에 앉아 창문 너머 흐릿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성공률이 높습니다. 의사의 말에 유진은 숨을 골랐어요. 시술 후 도연이 손을 잡았지만 온기가 전해지지 않았죠. 며칠 뒤 의사가 미소를 지었어요. 축하드립니다. 임신 성공입니다. 유진은 눈을 감고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됐어요, 여보. 하지만 도연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표정엔 피로와 죄책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가 섞여 있었죠. 식탁 위엔 보리차가 식어 있었고 집안은 조용했어요. 유진은 배를 어루만지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병원 일 어때요? 그럭저럭. 회식이 많아요. 또 술이요? 접대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늦게까지 들어오지 않았어요. 새벽 2시 현관문이 열리고 술 냄새가 짙게 번졌습니다. 그의 셔츠엔 낯선 향수가 배어 있었죠. 왜 이렇게 늦었어요? 회의가 길었어요. 거짓말하지 마요. 그 말에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유치원 워크숍 날이 다가왔어요. 유진은 도연에게 허락을 구했습니다. 저 내일 워크숍 다녀올게요. 1박 2일이에요. 요즘 시기에 굳이?
아이들 수업 준비 때문에요. 도현은 못마땅한 표정이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펜션엔 웃음소리와 음악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술을 거의 못 마시던 유진은 선배의 권유로 잔을 들었습니다. 조금만 마실게요. 그러나 그 잔이 마지막 기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녀는 머리를 싸쥐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내가 무슨 말을 했지? 테이블엔 비어있는 와인잔과 카메라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휴대폰 사진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필름처럼 끊겼죠. 며칠 뒤 도연은 병원에 있었어요. 그의 후배가 슬쩍 물었습니다. 형, 그날 워크숍 사진 봤어요? 무슨 사진? 외국인 교사들이랑 찍은 단체샷이죠. 형수님도 있던데. 그 말에 도연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그 사진 어디서 봤어? SNS에 올라왔다가 금방 지워졌어요. 그날 밤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말했죠. 유진, 그날 워크숍에서 술 마셨죠? 조금이요. 왜요? 사진이 올라왔어요. 무슨 사진이요? 외국인 교사 옆에서 웃는 당신. 그게 뭐 어때서요? 술에 취해 있었잖아요.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날부터 도연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고 침묵이 집안을 점령하기 시작했죠. 여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유진의 뱃속에서 아기가 움직였어요. 움직였어요, 여보. 도연은 미소를 지으려다 말았어요. 그래요. 그 짧은 대답 뒤엔 차가운 공기만 남았죠. 시어머니는 그날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이젠 내가 잘할게. 내가 그동안 너무 몰아붙였지? 유진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출산 전날 도연은 술에 취해 돌아왔어요. 내일 병원 가야 한다고요. 알아요. 이제 술 좀 그만 마셔요. 그럼 당신은 그날 술 안 마셨나요? 그 말에 유진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유진은 배를 감싸쥔 채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겨울의 끝자락 병원 산모실에 따뜻한 빛이 들어왔어요. 유진은 고통 속에서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예요. 의사의 말에 유진은 눈물을 흘렸어요. 여보, 우리 드디어 됐어요. 도연은 아기를 품에 안으며 말했죠. 참 예쁘네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아가, 세상에 이렇게 하얀 아기가 다 있니? 우리 도현이 어릴 때도 뽀얗긴 했어. 간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진짜 인형 같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더 기분이 좋아 보였죠. 그렇지? 우리 집 피가 좋아서 그래. 그날 세 사람은 웃었어요. 기적처럼 찾아온 아기를 보며 모두가 잠시 행복했죠.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달 후 아기의 피부는 더 희게 변해갔어요. 햇빛 아래에선 거의 백인 아이처럼 보였죠. 유진은 아기를 안고 미소 지으려 했지만 시어머니의 눈빛이 변해 있었습니다. 아가, 왜 이렇게 하얘졌지? 그냥 햇빛이 약해서 그런가 봐요. 아니야.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하얀 사람은 없어. 도연은 묵묵히 아기를 바라봤어요. 여보, 애가 점점 변해요. 그만해요. 아이가 들으면 서운하잖아요. 유진은 웃어 보였지만 손끝이 떨렸죠. 그날 밤 시어머니는 남편의 방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도현아, 그애 내 피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 마세요. 그럼 어디서 왔겠니? 내 눈은 못 속여. 그 말은 잠든 집안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기를 안은 유진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햇살이 흰 이불 위로 내려앉았죠. 여보, 나한테 솔직히 말해요. 10개월 전 워크숍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그게 왜요? 그날 술 마시고 기억 끊겼다고 했잖아요. 그래요. 하지만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믿어줘요. 제발. 도현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이미 의심이라는 단어가 뿌리내리고 있었죠. 며칠 뒤 도현은 몰래 시술을 담당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의사의 얼굴엔 당황이 스쳤죠. 3차 인공수정이 성공했을 때 그 직후 자연 임신 가능성은 없습니까? 드물지만 있습니다. 시술 후 일정 시점에 성관계가 있으면
정자 생존으로 인해 자연 임신이 가능해요. 그 말에 도연은 손을 꽉 쥐었어요. 그럼 그 아이는? 의사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원을 나오는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걸 확신한 사람의 것이었죠. 저녁 무렵 시어머니가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왔어요. 그 손엔 아기 사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아가, 이게 뭐야? 이게 우리 집 손자야? 백인처럼 생겼잖아.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그 워크숍 갔을 때 외국인 남자랑 있었잖아. 다 봤어. 사진이 돌았어. 그건 오해야요. 오해? 내 눈앞에 있는 이 애가 오해야?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정말 아니에요. 도현, 이 여자 내보내. 우리 집안 욕먹이기 전에 이혼해. 그만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내가 도현이 어릴 때 저렇게 하얗다고 말했지? 그건 그때였어. 지금은 아니야. 이건 내 피가 아니야. 그날 밤 집안은 울음과 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밤 12시 유진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엔 찢어진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두 사람의 사진이었죠. 문이 열리고 도현이 들어왔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유진, 우리 그만하자. 무슨 말이에요? 진실이 뭐든 상관없어요. 이제 난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여보. 그날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당신은 내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아이를 볼 때마다 난 숨이 막혀요. 유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만 믿어줘요. 정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그 말 너무 늦었어요. 그날 그들의 사랑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며칠 뒤 유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현관문 앞엔 시어머니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죠. 아가, 도현이가 마음 바꿨을 줄 알았니? 내가 그렇게 순진한 줄 알아? 유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아기의 담요를 감싸주었죠. 이 아이는 제 아들이에요. 제 전부예요. 그럼 내 전부 데리고 나가. 문이 닫히자 시어머니는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다 피 때문이야. 피가 뒤섞이면 집안이 망해. 그 말은 마치 저주 같았죠. 유진이 집을 나간 지 2달째 되던 날, 도현은 여전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성형외과 병원 진료실 책상엔 환자 기록 대신 DNA 검사 보고서와 인공수정 기록표가 쌓여 있었죠. 그는 마지막 희미한 가능성이라도 확인하고 싶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을 거야. 그날 밤 도현은 휴대폰을 들고 오래된 연락처를 눌렀습니다. 형, 혹시 내 병원 산부인과에 아는 사람 있어? 왜요? 3번째 인공수정건 말인데 뭔가 이상해. 그 병원 나랑 동기 하나 거기 봉직으로 있어요. 다음 날 도현은 조용히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그의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오랜만이네요, 도현 형. 그래. 내가 그때 근무했다며? 네, 정확히 그 시기였어요. 그날 우리 부부 시술 때 뭔가 이상한 일 없었어? 후배 의사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형, 그 얘긴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뭔데? 무슨 일이 있었어? 그날 간호사 한 명이 시료 트레이 순서를 착각했어요. 외국인 부부 건이랑 섞였어요. 우린 바로 알아차렸지만 이미 시술이 끝난 뒤였어요. 원장은 조용히 덮자고 했습니다. 뭐라고? 도현의 손이 허공을 떠돌았어요. 그럼 내 아내 우리 아이는? 형, 진짜 미안합니다. 그때 말했어야 했는데 나도 무서웠어요. 그 말이 끝나자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그토록 의심하고 미워하고 무너뜨렸던 여자는 결국 아무 잘못이 없었던 거예요. 진실은 그토록 단순했고 그 단순함이 세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죠. 병원 복도를 나오는 그의 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흔들리고 그의 눈가에는 오래 참았던 눈물이 맺혔어요. 유진아, 미안하다. 그 말이 병원 복도 끝까지 울렸습니다. 비가 내리던 그날 법원 복도 끝에는 여자가 하나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었습니다. 양손엔 이혼 서류가 구겨져 있었죠.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나는구나. 시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차가웠습니다. 아가, 넌 우리 집안에 흉을 남겼어. 그 애는 우리 피가 아니야. 그 말은 칼처럼 깊게 박혔어요. 도연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낯선 타인 같았죠. 문이 닫히는 순간 유진의 세상도 함께 닫혔습니다. 이혼 후 유진은 아이와 함께 좁은 고시원 방에서 첫 새벽을 맞았습니다. 벽지는 눅눅했고 냄새가 났지만 그래도 아기가 옆에 있었어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그녀는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엔 피곤이 묻어 있었습니다. 낮엔 식당 서빙, 밤엔 전단 붙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빛 독촉 전화가 울릴 때면 아기를 품에 꼭 안았죠. 우리 아기만은 절대 버리지 않을 거야. 아이가 자라면서 사람들의 시선도 커졌습니다. 머리카락은 점점 더 밝아졌고 눈동자는 푸르게 빛났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속삭였죠. 저 여자 그때 의사 부인 아니었대? 백인 애 낳고 쫓겨났다더라. 유진은 고개 숙인 채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말보다 더 무거운 건 자신이 견뎌야 할 하루였죠. 세월이 흘러 유진은 시골 고등학교 앞에 작은 떡볶이 포장마차를 열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금방 익는다. 엄마, 내가 컵 줄게. 고마워. 손대지 마. 유진의 손은 거칠었지만 아이를 보는 눈빛만은 누구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불 꺼진 천막 속에서 하늘을 보며 속삭였어요. 그래도 잘 자랐네. 아빠 없이도 참 잘 자랐어.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포장마차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백발의 외국인 노신사가 내렸습니다. 그는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혹시 오현태 어머니신가요? 유진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는 천천히 봉투를 내밀었어요. 10년 전 병원의 실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가 시술을 받았던 그 병원 말입니다. 유진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럼 우리 아이가? 네. 제 손자입니다. 노신사가 내민 서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13년 7월 3일 시료 혼입으로 인한 인공수정 사고 발생. 외국인 부부의 정자와 한국인 부부의 시료가 바뀜. 유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견뎌온 모든 고통이 한순간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럼 나 죄인이 아니었네요. 아니요. 당신은 이 아이를 지켜준 어머니였죠. 며칠 후 외국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노신사는 유진을 초대했습니다. 제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제 손자는 살아있지요. 이 아이에게 우리 가족의 이름을 주고 싶습니다. 그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한국의료재단 지부, 데니얼 휴먼 메더컬 파운데이션. 아들의 이름을 딴 의료재단 마이너스. 이 재단은 당신과 아이에게 맡기겠습니다. 할아버님, 이건 너무 큰일이에요. 당신이 이 아이를 살렸잖아요. 그것보다 큰일은 없죠. 몇 년 뒤 밤, 유진은 천막 불빛 아래에서 떡볶이를 저었습니다. 그 옆엔 이제 청년이 된 오현태가 서 있었죠. 엄마, 우리 이제 병원 재단 이름 정식으로 바꿨어요. 그래? 뭐라고 했어? 유진 메디컬 케어 재단. 엄마 이름으로 했어. 유진은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엔 슬픔이 아니라 평화가 담겨 있었죠. 하늘엔 별이 많았습니다. 유진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사람이 미움 속에 살면 결국 병이 되죠. 하지만 용서는 나를 살리네요. 다니엘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난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그러면 됐어. 그게 내가 살아온 이유니까. 이제 포장마차는 문을 닫고 그 자리에 작은 간판이 하나 섰습니다. 다니엘 포장마차 앤드 메디컬 재단 기부함. 불빛이 흔들렸고 바람이 부드럽게 천막을 스쳤습니다. 사람은 결국 사랑으로 살아가는 존재죠. 잔잔히 흘러나왔습니다.